네, 시장에 대해서 드는 심정은 그렇습니다.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은 뭐 중동 관련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근 좀 굳건했고 실적이나 또 눈여겨봐야 되는 일정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마냥 이것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만난다고 했다가 갖은 으름장을 놨다가 또 휴전을 연장한다고 했다가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국익에 따라 행동을 하겠다 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중동 매체 이슈까지 다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편한 것 대비해서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 등등 올라주는 종목들 많아서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한동안 이 노이즈를 조금 벗어 던지고 무난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거보다는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실적에 따라서 본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 어떻게 되는지 저는 솔직히 지금 별 관심 없습니다. 안 누가 찾아보고요. 알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냐면 벤츠가 간에 만에 막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다시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의 리스크 대비 주가의 하락폭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치고받고 쌈박질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이렇게 끝날 거야 라는데 배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빈 오씨도 한마디 했죠. 트럼프가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뉘앙스를 얘기했다는 것은 뭐 결국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트럼프 말 듣고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더 중요하게 녹아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독주장이냐 지수가 가는 장이냐 지수가 간다고 해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잘 가고 있죠. 그러면 현대차가 갈 때 로봇이 갈 거냐 2차 전지가 갈 거냐 2차 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냥 순수 투자자로서 고민을 해보면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세론이 있을까? 세론이 나올 때 하이닉스만 빠질까? 아니면 삼성전자도 같이 빠질까? 그럼 소부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1번 고민이고요. 2번은 삼성전기 언제까지 가는 거지? 이거고 3번 고민은 2차 전지 가는데 바이오 어쩌지? 2차 전지에선 탑픽은 뭘로 하지? 2차 전지도 그러면 삼성전기처럼 삼성 SDI가 갈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하나씩, 이거 하나씩 할까요? 하나씩 그러면 할까요? 네. 하이닉스 세론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나오든 말든 무관하다. 일단 나오면 땡큐 하고 주워가는 거다. 이게 맞나요?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조금만 밀리면 같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조금만 밀리면 팔아야지. 그러면 그 물량을 받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의 세력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 내지 중에는 있어야겠죠. 그 안에서 그 흐름을 보고 판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일 거라서 실적이 막연하게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홀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3월 말이 마지막 날부터 지금까지 하이닉스 상승률이요. 꽤 커요. 꽤 큽니다. 지금 40%가 넘죠. 50% 가까이 될 텐데 50%가 넘겠네요. 그런데 이 하이닉스가 빠질 때 논리가 뭐였냐면요. 외국인이 계속 팔 때 논리가 왜 파냐 팔아도 괜찮다라고 했었던 논리가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ETF 자금에 하이닉스 비중이 큰데 하이닉스가 가격이 워낙 올랐다 보니 상대적으로 포지션 대비해서 너무 비중이 커져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이닉스가 나빠서 파는 것이 아니다. 저 그 말 공감합니다. 저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50%가 넘네요. 50%가 되죠. 4월 한 달 상승률이. 그 논리로 본다면 지금 실컷 비워놨는데 다시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높아졌으니
패시브 매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네.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너무 흥분하지 말자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사셔서 수익 중이신 분들이야 세론 나와도 또 견디시겠죠. 그런데 막 내일 실적 발표래, 오늘이야 매수 마지막 탑승 기회 이런 거는 그런 좀 분이 있을까요? 진정하셔라라는 네. 거고요. 장기적 관점에서야 충분히 더 추가 여력이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수급적인 논리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포지션들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장투 몇십 년 안 팔아 맞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고 나는 이걸로 하루에 치킨값 벌 거야 하면서 계속 단기 트레이딩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사실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소재 부품 장비로 가보죠. 네. 소재 부품 장비에서도 따라가는 거는 정말 멋지게 따라가고 뭐 더블 이슈로 주성 엔지니어링 상한가 2번 갔어요. 이런 쪽도 있고 뭐 좀 영영 못 가고 있는 쪽들도 있고 어떻게 해요?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전혀 다른 이유로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타이밍은 맞았다. 어찌됐건 제가 올랐다. 말씀드렸던 거는 중국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다른 뭐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 장세예요. 소부장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눈여겨보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있어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까요? 가온칩스입니다. 첫 번은 디자인하우스 뭐 다 아시죠? 디자인하우스인데 삼성 파운드리에 공급을 한다. 이제 2나노 공정 기반의 AI 칩 이쪽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IP 기업이 이제 ARM의 공식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네. 입증은 된 회사다. 앞서 갔던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인데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세미5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세미5도 ING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다음 타자로서는 이 자리에서는 삼성향인 가온칩스라는 종목은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HPSP입니다. HPSP 같은 경우는 고압 어닐링 이제 그 수소 어닐링 장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단화되고 2나노 이제 제가 시장에서 보는 키워드는 HBM이 아니라 오히려 HBM보다는 MPU 쪽이고 이제 그 2나노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파운드리랑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쪽은 이제 그 고압 어닐링 아주 세밀하게 잘라야 되는 근데 고온에서 자르면 너무 조그마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HPSP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CMTX라는 종목입니다. 전공정 식각 증착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 회사는 TSMC의 1차 협력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TSMC에다 납품하는 협력 밴드라고 한다면 이미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논할 게 없겠구나. 거기에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뭐 올 초였나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램 리서치랑 소송이 붙었는데 얘가 이겼어요. 그만큼 뭐 더 공부할 것도 없겠네 라고 한다면 자기만의 소송이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램 리서치가 여기에 특허에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무효화시켰는데 램 리서치가 시비를 걸 정도로 이 회사는 하는 일이 매력적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회사 셀릭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실리콘 세라믹 소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기업일 수 있겠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5월 말로 갈수록 이제 그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는 한번 눈여겨 보면서 5월 말에는 그거를 좀 의식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 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네요.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말씀 주셨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잘 간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부터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온칩스, HPSP, CMTX 제 종목 얘기해 주셨고 CMTX는 다 좋은데 이제 보유예수 물량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면서 전략을 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자고 일어나면 삼성전기가 질주해서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막 70, 80, 오늘 아침 대신증권에서 92만 원 나왔네요. FCBGA 투자 확대 기대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아니 우리 삼차장님 진짜 MLCC부터 FCBGA 카메라 모듈해서 삼성전기 좋은데 얘기 엄청 했는데 그렇게 무거웠던 그 삼성전기가 올해 이렇게 정말 가속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들고 가야 돼요? 제 느낌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라는 데는 의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느낌이 증권주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인다. 증권주 움직이는 게 뭐냐면요. 주도주 시장이 끝났을 때 주도주가 가고 후발주자 갖고 막 가잖아요. 여기서 수익 난 자금들이 증권주로 여기저기로. 완전히 몰리면서 폭등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여기서 사는 효용 대비 그 돈으로 전기를 사면 효용의 가치가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즐기고 있는 느낌이 삼성전기. 내용 좋죠. 삼성전기 뭐 제가 얼마나 좋게 많이 얘기했었습니까? 그럼요. 작년 말에도 뭐 이렇게 뭐 전기를 찾아보니까 중요한 타이밍에 잘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런 제가 이렇게 오를 걸 알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잘 트레이딩 하세요. 잘 트레이딩하세요. 갖고 계신 분들 알아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제가 이틀 전이었어요. 지인이 삼성전기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고? 이래서 말렸거든요. 근데 어제 대뜸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마음 한켠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는. 그 미안한 마음이 주식을 사게 만들거든요. 내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때, 어저께 사고 싶었는데 어제 못 샀는데 오늘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저께 사고 싶었는데, 그럼 어제 나를 탓하면서, 그냥 사자, 장기 투자하지 뭐. 라는 판단이, 맞아. 우리가 늘 냉정한 판단을 못 하게 되거든요. 좋은 주식인 거 아는데, 그래서 네.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리포트를 더 가치 있게 보면서, 제가 저랑 협상하고 저를 타협하잖아요. 나를 협상한다. 네. 네. 지금 저한테 삼성전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위치는 아닙니다. 여기서 더 갈 건다, 뭐 더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에 있다라는 것. 즉 이 회사 갖고 있는 매력을 놓고 밸류 투자를 하지는 않고 기술적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는 영역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어떤 의견인지 이제 반도체 진영부터 해서 같이 받아봤고요. 이제 앞서 제가 또 막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한 질문에 지금 2차 전지는 전 단언할 수 있어요. 함정남 차장님은 가장 빠르게 톤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얘기했다가 보험성으로 둬야 된다 했다가 지금부터는 주목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사신 분들이라면 너무 땡큐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이죠. 뭘 끌고 가야 돼요? 삼성이 붙었으니까 삼성 SDI?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렸을 때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은 늘 SDI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전고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다라는 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한동화성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 저녁에 손님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함 차장, 2차 전지 뭔 일이 있어? 그래서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둘이 막 웃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되게 오랫동안 이제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고객분이죠. 그래서 막 웃은 의미가 뭐냐면, 사장님, 2차 전지가 왜 오르는지 알게 되면, 납득이 되면 그때 파시죠. 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어떠한 한 섹터 포트 비중이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2차 전지의 비중이 와.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좋겠다. 이제 그런 재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출발 아닐까라는 기대감마저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SDI잖아요. SDI가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안에 ESS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할로는 충분히
이미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고체라는 키워드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로봇의 세상이 온다라고 그러잖아요. 로봇이 진짜로 되려면 전고체가 돼야 돼요. 아니 24시간 일할 수 있는 매력이 로봇의 장점일 텐데 12시간이라고 12시간 충전기 꽂혀 있으려면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전고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 SDI는 북미 생산 거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함추장 LG 엔솔도 가게 되는 거 아니야? LG 엔솔도 전고체 해야 될 거잖아. 맞죠? 엔솔의 전략이 뭐냐면요. 삼성 SDI는 가장 빠른 양산, 가장 빨라요. 엔솔은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진짜로 되는 거 보면 그때 생산 캐파를 확 늘려서 시장 다 잡아갈 거야. 늘 이제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가 이번 주부터 엔솔도 움직이기 갔죠.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앞단에 있었던 종목은 SDI,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2차 전지가 이상이에요. 코스피 2차 전지가 더 셉니다. SDI 그러면서 이제 LNF랑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엔솔이 움직이면서 이제 종목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죠. 이제 조금 내심 기대가 되는 것이 에코 형제도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러면 이제 키워드가 확 넓어지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보셔도 돼요 라고 했던 것이 폐배터리이지 않습니까? 명분이 뚜렷하다라는 점. 그때 그런 거 성일하이텍 좋았어요. 네, 뭐 성일하이텍, 세비킴 둘 중에 뭐 사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똑같습니다. 결국 키 맞추기 뭐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의 힘이 빠졌어요, 많이. 그래서 2차 전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차 전지를 보는 제 본심을 조금 조심스럽게, 이거 진짜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걸 제 마음속에 전제로 갖고 있을 때 2차 전지 종목이 정말 많고 2차 전지만으로도 무궁무진해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조금 쉬어가는 모습. 지금 이미 소부장은 쉬고 있어요. 종목 장세라서 제가 오늘 종목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메이저 자금이 두 개가 같이 못 간다는 것을 전제로 좀 요번 주에는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그널이 어저께부터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2차 전지, 특히 코스닥에서 2차 전지의 역할로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바이오 로봇도 못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형제들은 그냥 지수 관리용으로 버틴다 느낌이었는데 네. 어제는 한 그래도 조금 힘을 같이 냈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코스닥 지수를 위해서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LG 엔솔 당연히 말씀 주셨던 이후 지금의 톤으로 봤을 때는 그냥 홀딩인 것이고 에코프로 그룹주 미리 말씀 주셨던 폐배터리. 전고체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전고체 했잖아요. 뭐 전고체 미리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수, 한농, 네, 이수, 뭐 한농. 어제 CIS 이런 그렇죠. 종목들도 갔고. 뭐 이수가 대장이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도 뭐 저는 여전히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무서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반도체랑 시속 게임을 할 것 같다라기보단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가면 많이 못 가요. 이게 시속 게임을 하면서 가야 오래 수익률이. 재밌게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점, 반도체와 시속 게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길게 재밌게 오래도록 이 섹터를 유지해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여전히 긍정적이다 2차 전지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프리마켓에서는 분위기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깜짝 놀랐네요. 거래량 두 주로 삼성 SDI 27% 지키고 있어서 놀라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다시 클릭을 해서 어떻게 진정이 돼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SK하이닉스 1% 상승, 삼성전자 하락 출발이고요. LG 엔솔이 3% 그리고 삼성 SDI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
방산주도 일단 나쁘지 않은 출발. 어제 실적 컨센은 하회했으나 주가는 버텼던 LS 일렉트릭 빨간불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삼성전기 77만 5천 원 강보합권의 시작 흐름 보여주네요. 일단 치고 나가는 거는 지금 LG 엔솔이 대형주 내에서 좀 도드라진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볼게요.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일단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 외 바이오 종목들은 일단 모두 다 약보합권의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정도 눈에 띄고 있네요. 그러면 상승률로 가보죠. 어떤 종목들이 상승권에 들어가 있나? 지금 네. 삼성 SDI, 사마 알미늄, 덕산 테코피아, 애경 케미칼, 필에너지, 엔캠, LG 엔솔, 강원에너지, TCC 스틸, 코스모 신소재, 모조리 다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다 상승 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는 약간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다올 투자증권의 보고서 소개해드렸죠. 전기차의 수요가 정말 회복이 되는 것이라면 배터리 팩 케이스 쪽에 화신의 단기 모멘텀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워낙 사이즈가 크진 않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12% 급등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수상항공시 내놨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자 7%의 상승 흐름으로 97만 9천 원 애프터마켓 시세에 이어간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전기차 진영과 일부 자동차 부품주 정도 그리고 약간 선전하고 있는 방산 요렇게만 요약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HTS가 느리죠? 네, 거래량이 뭔가 많이 쏠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네요. 일반 가온칩스, 칩스인 미디어 이런 종목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IP 기업들 이런 종목들 일부 반도체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2차 전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와, 뜨겁네요. 2차 전지가 움직이는데 뭐가 저는 보이셨어요? 오늘 한마디도 안 한 단어가 전기차라는 단어는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2차 전지를 좋게 보는 것이 전기차를 많이 판다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손이 안 나갈 겁니다. 네. SDI를 가장 앞단에 뒀었던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고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신재생이라는 거 친환경도 이제 최근에 좀 키워드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재생 친환경이라는 것이 결국 ESS가 동반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태양광을 얻다가 저장을 해둬야 되잖아요. 풍력을 썼으면 얻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에다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전기차 시장도 전기차는요. 중국이라니까요. 전기차는 꺾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전기차 캐즘 뭐 망했네. 뭔 소리요. 다 BYD가 유럽 시장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팔릴 만큼 다 팔렸고 이제 그 성장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한국에도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 논리에서는 2차 전지가 바닥은 다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가 보험성으로 2차 전지를 갖고 계세요라고 했었던 논리였고 상승의 논리는 저는 여전히 ESS입니다. 좋습니다. ESS의 키워드. 네. 그것이 당연히 앞단에 있는 것이고, 이제 뭐 사실 전기차로서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지 네. 없죠.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바라보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오늘 가장 강하게 또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셨고요. 바이오, 어떡할까요? 진짜, 어떨까? 삼천당 이슈가 있을 때는 그렇다 쳤죠. 삼천당 이슈가 있으니까, 좀 노이즈가 있으니까, ETF 수급이 혼란스러우니까 할 수 있습니다. ALCR 지나가고, 이제 아스콜 아는데 어찌 이렇게 전혀 힘을 못 받고 있는지 너무 아쉬운 시세가 나는 종목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오? 참 코스닥 그리고 지수의 역할론으로서 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일지 너무나 중요하다. 못 버릴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할론의 무게 비중이
바뀌어요. 그리고 바이오는 이미 바이오 섹터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제가 HTS를 어떻게 짜놓냐면요. 매수 권역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냥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보는 종목 중에 이제는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하면 뭐 아예 과매도로 가던가 이제 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이제 분할 매수 이후에 진짜 매수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넘기거든요. 네.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 매수권역에 있다가도 깨지고 내려가거나 너무 과잉 오버슈팅 나오면 이제 이쪽으로 빼죠. 빼요. 그래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줄었어요. 바이오가? 네. 아.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그럼 그 안에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리가캠바이오, 큐로셀, D&D 파마텍, G2G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이 종목들은 지수와 무관하게 마이웨이를 가거나 이미 먼저 맞아서 바닥에 찍고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와 연관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개별화된 종목 트레이딩 대응을 했었을 때 다른 종목들이 많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몇 개 남아있지 않은데 뭐 이 종목들만 좋고 나머지는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넣다 뺐다 하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많이 죽어서 바이오가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은 지금 이미 제 마음속에 이 차선이 그렇게 커 보이는데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좋습니다. 한정란 차장님 보고 계시는 기준 내에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군들이 빠르게 줄어들어 버린 바이오이다. 그만큼 뭔가 깨어진 종목이 많다라는 게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바이오 모으고 있다. 오히려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얘기 주셨으니까요. 참고용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픽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픽도 듣고 싶고 LIG 넥스원 이거 입에 안 읽네요. LIG DNA,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공시를 냈어요.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없지? 이러고 당황했는데 수상했지만 굉장히 기대감이 가득한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한 이틀 정도만 뒤에 다 내용이 공개가 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찌됐건 수주니까 좋은 소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방산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짜고 계신지 간략히라도 해주세요. 방산주들이 지상전한다. 라할 때 기대감을 갖다가 지상전은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전쟁과 관련된 테마성으로 움직일 뻔했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실적 수주 기반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바뀐 것이 더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눈여겨보는 것은 현대 로템이 좀 그 안에서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거기서 방산 부분 K2?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현대위아. 그렇죠. 거기서 방산 부분 갖게 되면은 이제 수직 계열화 그러면 이제 이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좀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방위 산업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그럼 오늘의 픽 함정남 차장님의 상승장 아직 기회 남은 세 종목 저희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틀이 기회 남은 세 종목 저런 것보다는 이게 표현을 차장님 주신 게 해주셨네. 아니거든요. 네, 제가 준 게 아니고 작가님이 저렇게 멋있게 써주셨네. 그냥 요즘 워낙 종목 장세다 보니 시황의 뷰보다는 종목의 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 방산 중에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반도체는 아까 가온칩스라든가 HPSP 이렇게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본심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세 종목. 그린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외선 투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도 무기 체계 할 때 유도탄이 이렇게 날라오면 그거 찾는 이런 거 찾아내는 거 그린광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날 거야. 더는 못 싸울 거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기를 다 썼어. 다 썼어. 그래서 무기를 채워놔야지. 지금 무기가 많이 남았죠. 그런데 뭔 소리냐? 아니죠. 여기서 무기를 더 쓰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다른 데 방어를 못 합니다. 그러면 진짜 위험해져요. 그래서
무기를 충분히 썼기 때문에 무기를 빨리 채워야 한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또 유도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격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전쟁을 해보고 다들 느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꼭 그런 전쟁 방산 부분이 가장 크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도체 또는 우주 항공, 반사경 또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이렇게 다양한 매출처가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그린 광학이고요. 두 번째는 ESS라는 키워드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가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LS 머티리얼즈도 봐야 되는데 어저께 뭐 한정희 SNC가 막 상한가 뻗쩍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울트라 캐퍼시터라고 하는 그 다음권에 있는 종목들이 뭐 이제 ESS 하면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비나텍, 네. 그다음에 함께 볼 수 있는 게 LS 머티리얼즈인데 이것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저께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렇겠구나. 4월 달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4월 초에 북미 AI 데이터 센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수소 연료 전지 회사에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공급한다. 그 자회사가 탈원 장치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함께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꼭 서진 시스템 ESS가 아니라 이상하게 저는 이 어떤 종목군이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서진 시스템, 비나텍, LS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으로 같이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포스코 DX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로봇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 쪽 SI? 요즘 단순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제 마음속에는 좀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그룹사에서 지원될 AI 시대의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제 키워드예요. 단순히 나랑 똑같은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이쪽이 더 뚜렷한 어떤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의 집중도가 높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딱히 리스크가 잘 안 보이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움직일 때 같이 봐야지 했는데 어저께 포스코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같이 봐야지. 철강 쪽에서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이쪽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고도 프로젝트를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린광학과 LS 머티리얼즈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안 돼서 반응이 없었는데 포스코 DX는 말씀 주실 때 한 2%였거든요. 금세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원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정말 싫어요. 정말 오히려 이런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네. 포스코 DX, 뭐 그린광학, LS 머티리얼즈 관심권역에 놓고 서서히 챙겨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살펴가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섹터에 대해서 오늘 좀 시간 많이 할애할 수 있었고요. 진짜 죄송한데 딱 한 줄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여쭤보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안 본다니까요. 저. 산업과 안 그냥 이렇게 보시는 묻어 잘 가는데 뭘 걱정을 해요. 그냥 갖고 계세요. 그냥.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디서 끝나냐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많이 먹었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이익 실현하지? 라는 관점의 종목이 아니에요. 제 꽃밭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개울도 흐르고 바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얘는 여기 있는 종목이다 라는 뷰로서 아직 유효한 종목이 바위 에너빌리티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너무 저점에서 오래 얘기해 주셨고 10만 원 넘길 때까지 계속 그냥 10만 원 간다 보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넘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더 여쭤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바위 이제는 질문하지 않는 걸로 IBK 투자증권 되죠? 네. 성심성의껏.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말씀해 네네. 주세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